광암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나무 향이 참 좋네요. 자연의 향. 자, 익산은요, 평야가 많고 논농사를 위주로 짓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작물을 재배하는 앞서가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쪽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대표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뭘 키우시는 거예요? 다들 오시면 처음에 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약방에 감초. 이게 약방의 감초. 이게 감초라고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 감초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모두 100% 수입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다 수입을 했는데 제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내에서 재배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재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성공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가공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와, 저도 좀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감초 생산을 성공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나 처음 봐. 와, 이야, 멋지다. 감초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보시는 게 감초꽃입니다. 꽃? 네. 어디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요? 예. 이야, 감초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야, 예쁘다. 그동안 생장 환경이 국내 기후와 맞지 않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었던 감초.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웠던 대표님은 오랫동안 감초 연구에 매달렸고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지에서부터 재배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여름 장마철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름 장마철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제 시설로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토양의 환경들을 이제 감초가 좋아하는 환경들로 이제 많이 만들게 된 거죠. 뿌리가 깊이 자라는 감초의 특성에 맞춰서 특별한 재배 환경을 개발한 대표님. 감초 뿌리를 곱게 키우는 원통형 용기 재배 방식으로 온실에서 재배해서 기존 감초보다 진드기 및 병충해에도 강하고 길고 굵은 고품질의 감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수입산 감초와는 달리 더욱 초록빛으로 곱게 자란 국내산 감초. 보기에도 정말 다르죠. 근데 요즘 그 감초는 뭐 하는 철이에요, 농사에?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거든요. 파종? 예, 그래서 이제 씨를 심게 되면 그게 이제 뿌리가 또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수확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일을 그래도 이렇게 제법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제법 잘합니다. 예. 제가 도와드릴 거 어이구, 있을까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원감을 저희가 심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초 재배는 생각보다 세심한 작업을 요구하는데요. 먼저 전용 재배 용기에 씨앗을 넣고 2년 정도 키우면 뿌리가 곱게 자라납니다. 이 뿌리를 잘라 5cm 깊이로 심어 번식시키는 겁니다. 얘를 심게 되면 이제 얘가 길게 자라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지금 뿌리예요? 네, 뿌리. 그래서 원감은 종자가 아니라 뿌리를 종근을 잘라서 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감이라는 이름이 감초의 으뜸원자를 쓰는 으뜸원자. 네. 감초의 원래 할아버지. 네.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심죠? 뿌리가 다 땅에 잠기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깊게 넣으신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 땅에 잠기도록 넣고 예. 흙으로 살짝만. 그다음에 살짝만 덮어줘요? 예. 다른 농장보다 여기가 일하기가 참 편하네요. 네. 아니 다른 데 가면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뭔가 막 캐고 넣고 그러면 아우 이 소리가 막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음. 그리고 돈 되는 농업을 할까?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가치나 농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조선시대의 학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조선 시대까지 예. 올라가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산 선생님? 예. 뭐라 그래요? 다산 선생님께서 첫 번째 편농, 응. 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응. 두 번째 후농, 응. 두터울 후자서 돈 되는 농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상농. 그래서 농민이고 농업이고 농촌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해서 삼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다산 선생님이. 예. 야, 아니 난 다산 선생님이 살아서 오신 것 같아. 다산 정약용의 농업 철학을 이어가는 대표님을 도와 열심히 감초를 심어봤는데요. 적은 노동력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최대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농업의 획기적인 발명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감초를 이용해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대표님. 감초 전문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하면서 6차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초 분말로 만든 커피도 개발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들어는 봤습니까? 이게 바로 감초리카노. 감초의 향이 은은하게 설탕 없이도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감초의 변신은 끝이 없다. 음료부터 디저트까지 감초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도 있는데요. 특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색 별미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와, 참 멋지게 차려졌어요. 네. 이게 지금 다 감초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거 봐서는 모르겠는데. 요 하얀 잔은 네. 얘는 뭐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초 라떼라는 겁니다. 라떼? 네. 위에 있는 거 먼저 드셔보실래요? 네.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양갱 노래가 있지 예, 않습니까? 양갱. 예, 양갱인데요. 저희가 설탕 들어있지 않는 감초 양갱입니다. 이것도 감초예요? 예. 처음 먹어보는 감초 라떼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와, 여기 와야만 맛볼 수 있는 감초 라떼. 네. 아, 감초의 그 달달함과 향긋함이 입안에 계속 맴돌고 말할 때마다 이 향기가 빠져나가는 이 아까움. 언제부터 이렇게 감초 농사를 지으셨어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쯤에 그럼 그 전에 무슨 농사 지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농사를 지었죠. 뭐요? 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예. 공무원? 네. 어디요? 익산시에 있었습니다. 익산시청 공무원이셨다고요? 네, 10년 전에? 네. 이 뼛속까지 농부일 것 같았던 대표님. 사실 오랫동안에 익산시의 정책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래요. 우연히 감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로 과감하게 농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감초 하나만 바라보고 제2의 인생에 도전한 결과 이제는 국내 감초 농업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에 감초 농사 시작할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잖아요. 예.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처음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데 여름 장마철.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가 변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습도 높고 예. 폭우 예. 쏟아지고. 그래서 이 기간이 또 비가 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 그 해에 감초는 거의 다 그냥 다 죽어요?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감초는 어디서 자라요? 실제 감초는 뭐 중국의 이제 그 내몽고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쪽에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좀 선선하고 예, 사막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고 예, 건조한 지역. 건조. 예. 아이고 우리하고는 하나도 안 맞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이 재배하는 환경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됐죠. 예. 예. 감초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이제는 감초 박사가 된 대표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감초 재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까지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진흥화된 최신 농업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금 10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고생을 하셨어요. 네.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치유의 개념의 농업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몸이 아프시면 요양원에 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요양원이 아니라 농장으로 가자. 오, 그래서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그게 노동의 일이 아니라 치유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사 방식은 아까 일을 하실 것처럼 허리를 숙여서 일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으로 가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은 뭐 어느 순간 다 또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저희가 농업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은 부분은 케어팜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농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노인들도 같이 하면서 저희는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고 소득을 보고 그분들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저희 꿈입니다. 야, 그게 막 그려지네요. 예. 그려지고 멋진 단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농가에 특별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수직형 스마트팜을 통해 미래형 농업의 가치를 연구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감초를 위해 헌신한 대표님의 전문 지식과 기관의 다양한 사업 계획에 맞물려서 6차 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농업의 새로운 비전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감초는 뿌리인데 이게 용감입니다. 진짜에서. 만약에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하게 되면은 여기 같은 이런 기능성 작물을 이렇게 1단으로 키운 게 아니고 5단, 10단으로 산업단지에 키워서 바로 이런 원료를 필요로 한 식품기후 제공하면은 다양한 혜택이 될 것 같아서 그 논의를 하러 온 거예요. 농업이 전통적인 농업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체험하고 치유하는 것까지 농업의 범주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잘하고 계신 거죠. 식품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곳에서도 대표님의 감초 연구는 계속되는데요. 감초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그리고 기능 인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초의 활용도가 다양하고 시장이 무궁무진한 만큼 대표님은 감초를 활용해 더 많은 가능성과 꿈을 이뤄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작물은 모릅니다. 이 감초나 뿌리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게 됐고요. 또 그 재배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가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10년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님은 삼농 정책의 철학으로 세상과 상생하는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작물 생산과 가공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감초 농가 현장에서 수업과 창업을 가능케 하며 청년 후계농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삼농이라고 하는 제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여기에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보다 좀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게 이제 장애우가 되기도 하고 고령화된 어르신들 또 하나 저는 청년 후계농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이 돼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농촌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미래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의 어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들을 이루고 싶고 그게 제 목표이고 꿈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롭게 쓰이는 감초처럼
농업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와 상생하며 더 풍요롭고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표님의